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 제일 먼저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는데, 자,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10개의 천간 중에서 간목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천간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간목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목이 됩니다.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온기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당연히 봄이 될 것이고 을목의 계절은 선생님 지금 5월이면 여름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5월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방향은 목의 방향은 동쪽이죠. 동방. 그 다음에 주관하시는 청룡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은 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되죠. 자, 인은 목의 기운이고 의는 금의 기운이고 예는 화의 기운이고 지혜는 수의 기운이고 신은 믿을신 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 관한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 자, 을목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은 음목이 되죠.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나 간목은 똑같은 나무이면서 온기를 가지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을목은 음목이요 간목은 양목이다. 그래서 같은 오행으로는 같은 한 식구이지만은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인 음목보다 단단하고 크고 곧게 자라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단단한 나무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을목인 음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간목은 그 용도 쓰임을 보면은 제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죠. 제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좋게 표현하면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동량지제로서의 용도를 갖는다라고 보고 반대로 음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으기가 어렵습니다. 을목은 오로지 꽃을 피우는 정도, 목화 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쓰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간목은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간목의 용도 쓰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와 같은 거죠.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꽃나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금 같은 거를 잘못 쓰게 되면은 신금을 잘못 쓰게 되면 화초의 뿌리라든가 화초의 줄기를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쓰는 것을 좀 잘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고, 을목은 병화를 얻거나 정화를 얻어서 목화 동명을 이루고 또는 더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경신금을 전혀 안 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경신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을 실질적으로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쓰지만은 을목이 경금 또는 신금을 쓰는 것은 수를 생하기 위해서 금생수죠. 금생수해서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을목이 경신금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4월, 5월, 미월 같이 뜨거운 여름에 수가 용신일 경우에 수기가 부족할 때 경금, 신금 등의 관살이 있어서 수를 생할 때 경신금을 쓰지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을목은 경금, 신금을 을목 자체를
베어내기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이건 100%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났는데 간목의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경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때 경금을 쓰는 것은 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 경금신금을 쓸 때는 을목 자체를 극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없다. 수를 생하거나 이렇게 간목이 왕했을 때는 간목을 베어내는 용도로는 쓴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 정도는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어떤 분들이 월령, 월원, 월원 또는 제강 하는데 그것이 뭔지 못 알아들으면 좀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월령, 월지, 월원 또는 제강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월지가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춘, 하, 추동을 의미하죠. 춘하, 추동. 이 춘하, 추동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이 월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 월지를 통해서 왕쇠 한열을 일단 가늠해 보고 이거를 어떻게 나머지 글자를 통해서 중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의 핵심이 있다. 이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사주가 될 것이고 중화를 크게 이루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5월입니다. 5월. 자, 5월은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망종과 하지. 그 다음에 망종이 되면서부터 뭐다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하지는 양이 가장 극성하고 음이 가장 약한 때이면서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양은 점차 쇠약해져 가고 음은 점차 강성해져 간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은 4, 5, 미월과 같이 계절은 여름이 되겠고요. 굉장히 조열합니다. 마를 조자 뜨거울 자 매우 마르고 건조한 때가 된 것이 바로 이 4월, 5월, 미월이고 그래서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겁나게 뜨겁다, 억수로 덥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사하라 사막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느낌을 안다면 유튜브 해가지고 사하라 사막 이 어떤 것인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간접 체험해 보면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죽습니다. 그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하다못해 사하라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아시스라고 하죠.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뭐 정갈이라든가 뭐 방울뱀 같은 거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물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들도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이죠. 수는 다시 냉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 5, 미월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지 4, 5, 미월에 대한데 수가 없다. 이거는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일간이든 간에 염상격이 되지 않은 별격인 염상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화왕절이죠. 4, 5, 미월 특히나 5월 같은 경우 화가 가장 왕한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 같이 왕한 화토가 모두 왕한 계절이다. 반대로 오늘 일간이 을목이 있죠. 을목. 목은 5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돼요. 그래서 4, 5, 미월의 목은 뭐다?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가 바로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목은 겉은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매우 허해져 있다. 특히나 을목 같은 화초 같은 것이 여름에 물이 없으면 큰 나무는 그래도 뿌리 깊은 그런 말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뭐 그냥 안이 죽는다 뭐 이런 개념의 물이 있는데 을목 같은 작은 화초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 물이 없어도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5월의 을목, 4월의 을목과 마찬가지로 개수를 얻어야지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을목이 고사하지 않고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화분에 꽃 비싼 난초 100만원짜리 심어놨는데 밖에 햇빛 좀 보게 한다고 한 자리에 내놨는데 깜빡 잊고 거기 그 바닷가로 어딜 가죠? 바캉스 가죠? 일주일 동안 바캉스 갔다 왔으니 그 을목이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뭐 비가 오지 않았으면 반드시 삐짝삐짝 말라가지고 애가 따닥하게 쓰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은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함과 동시에 이 개수는 어떤 역할도 한다?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기도 한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오면은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임수는요, 당연히 임수도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우하는 역할도 하는데, 개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생각할 때 비가 오면 한반도 전체에 비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임수를 쓴다는 것은 한강 주변, 낙동강 주변, 저기 영산강 주변만 시원하게 만드는 정도밖에, 그 주변만 에 있는 작물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을 좋아라 하는 것이고, 더해서 을목이라든가 경금 같은 신금이라든가 연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해서 을목을 배양하고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을목은 경신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용도로 쓰지 않는다? 을목을 베어내는 용도로는 절대 경금, 신금을 쓰지 않는다. 단 어떤 경우 오늘처럼 술을 생해주는 용도에 있어서는 경금, 신금, 지지로 신유금을 쓸 수가 있다.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고, 5월의 을목, 개수, 경금 또는 개수, 신금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 신금이 시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월에 이렇게 붙어 있어 을목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수가 있으면 금생수 한다고 하지만 수가 없으면 이건 반드시 목을 극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금, 신금이 을목 옆에 첩신이라고 하죠. 붙어 있기보다는 연에 떨어져 있거나 차라리 지지로 신유, 금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세 번째 격국입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목이 되겠죠. 음에 해당되는 나무, 월지에 있는 오화는 채양, 용, 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죠.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이 되는 것이고 목생화하는 것이니 일간인 내가 월지의 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생자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거나 양대 양이 되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은 어저께처럼 뭐 양목인 간목이 음화인 오화를 보는 경우, 또는 예를 들면은 그거는 이제 양대음이고 다시 음대양이 될 거라 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상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식신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5월은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화가 식상인 화가 왕한 것이지 일간 목이 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왕화가 약한 을목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설기, 태과, 너무 많이 뺏어간다, 태과 이렇게 붙이는 거고, 다른 말로는 설기과다라고 하죠. 설기과다,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죠. 목생화해서 내가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많게 되면 오히려 많은 화가 목을 갖다가 쪽 빨아 당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마찬가지로 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병화 있어도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 정화는 큰 의미는 없겠고, 만약에 오중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목이 음토를 보면 음대 음이죠, 이것도. 근데 토는 목이 극하는 관계죠. 내가 극하는 관계 아극자라고 하고요.
자라고 하고 음대음이 되는 것이니 저거는 재성 중에서 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토가 정안에 투출했다, 편재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중 정화까지 투출됐다, 정화도 같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정화를 가지고 본계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죠. 얘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상관 식신격의 재성을 보게 되니 식신생지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골똘해서 뭐 십정격 외에 전왕격, 종격, 합합격, 기타 자격하면 격만 해도 수십 가지입니다. 근데 그 너무 많은 것을 다 파지 마시고요. 십정격만 잘 파시면 그 십정격 안에 거의 90% 사주 명식을 볼 수 있으니 너무 골 때리는 격 이런 거 다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5월의 을목은 식신격 또는 편재격이 되는데, 역시나 간목 5월 마찬가지로 천간에 무토,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그닥 좋은 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4, 5, 미월에 반드시 수가 용신이 되잖아요. 수용신이 되는 건데, 토를 보게 되면 토 극소에서 용신을 파극하게 되니 제극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제극인은 용신을 인성을 쓰는데 재성이 인성을 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는 탐재파인이 돼서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어저께도 드렸고요. 오늘도 또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월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정제격은 아닙니다. 그냥 상관격에 상관 생지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무토가 투출됐으니 수를 본다 분들 무토가 그 수를 다 파극해서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를 얻었습니다. 5월에 사화를 보게 되니 물론 미토까지 있으면 4, 5미 방합을 형성할 수 있겠고, 일단 미토가 없으니까 4, 5 준 방합은 형성이 되죠. 쉽게 말하면 화가 너무너무 왕하다.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한 것이고요. 이렇게 화왕절에 수가 없이 목만 떨렁 있으면은 이 묘목은, 물론 을목이 뿌리는 내릴 수 있을지언정 화왕절에 수가 없는 목은 목분 비회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서 연간에 개수가 있긴 한데, 역시나 이 개수는 문제가 되는 무토가 같이 이렇게 있게 돼. 떨어져 있으면 토국수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게합이죠. 무게합이 돼서 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신으로 써야 될 개수를 갖다가 합거해버렸기 때문에 이 개수는 쓸 수 없다. 이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한여름에 넓은 땅덩어리에 땅은 바싹바싹 말라 있는데 거기에 화초 심어져 있는데 화초가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다. 가서 보니까 다 말라 죽어갔다, 또는 죽어가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 삶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인자하고 또 사랑을 알게 되고 너무 배려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매우 어렵게 살 수밖에 없겠죠. 생시에서라도 뭘 넣어줘야 돼요? 술을 넣어주지 못하고 다시 목화, 토를 넣는다. 토도 습토는 상관이 없겠지만 건토인 술토, 미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을목은 고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5월에 화까지 갔는데 병화 투출하고 무토 투출했죠. 화토가 너무너무 왕합니다. 물론 무토는 개수하고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무토로서의 뭐 활약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토가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개수는 못 씁니다. 얘는 불용 쓸 수가 없겠죠. 합거돼 버렸기 때문에 연재 있는 자수 하나 가지고 연명해야 됩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거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화가 왕하게 되면 아무리 자수를 하더라도 독수 오걸이 될 정도로 화가 왕하게 되면 개수가 마르게 되겠죠. 금이라도 좀 한 점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사중에 있는 경금으로서 저 자수를 생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도 자수를 얻은 것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는 시지에서 해수를 받지만은 이건 사의 상충이 되죠. 이거 쇠신충화 왕자발입니다. 쇠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주면 제가 설명도 하지만은 제가 설명이 미흡하면 이거 꼭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쇠신충왕 왕자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쇠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신이죠. 여기서 약신이 뭐예요? 얘가 약한 거고, 왕은 누가 왕합니까? 화가 왕한 거죠.
수극화에서 새 신이 왕신을 딱 충하면은 원래 수극하면 화가 꺼져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더 살아나고 수는 갔다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확 말라버린다고 하는 이론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금이 왕한데 예를 들어서 화가 금을 극하는 것도 약한 화가 금을 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한데 약한 토가 토가 수를 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신중화 왕자발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를 봤습니다. 물론 사축 준 반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안 되더라도 축토는 어떤 습토이기 때문에 축중 개수를 간신히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화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것도 풍족한 수는 아닌 것이고, 무인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화가 조열한데 건토가 또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습기가 조금 있었던 것마저 물 먹는 하마가 어떻게 됩니까? 쪽 빨아 당겨서 사족 건조해져 을목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매우 살기가 벅찬 나날을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중 개수를 썼지만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생해줘야 되는데 얘가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 경금을 을목을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것이니 경진시도 결코 좋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는 역시 신금의 개수를 생각하기 좀 어렵죠. 신금은 얘를 극할 겁니다. 그죠? 신사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게 보이지 않고요. 이모시, 개미시 같은 경우 천간의 임수, 천간의 개미시 같은 개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역시나 임개수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 더 씁니다. 이거 눈으로 보이기는 있는 것 같지만 없죠. 그럼 뭐예요? 신기루죠. 신기루. 있는 듯해서 쫓아왔더니 없어졌더라. 신기루죠. 허상이죠. 허상. 이런 것이 바로 뭐 있는 듯 하면서 없는,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없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 합수가 되죠. 얘를 땡겨서 합수가 되니까 신중에 있는 임수가 살아나게 되고 화는 조금 약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중에는 병자시 또는 갑신시가 가장 좋겠죠. 정축시도 나쁘지 않겠고 병자시, 갑신시, 정축시 이렇게 보는 것, 또는 뭐 상황 사람에 따라서는 갑신시를 1번, 병자시를 2번, 정축시를 2번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 그럼 선생님 을류시는요? 을류시는 을류 사유해 금은 되죠. 금이 왕해지지만 이 유금은 신금하고 다른 게, 이 신금은 안에 임수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있지만 유금은 그냥 단순한 금일 뿐이에요. 그냥 금국이 형성할 뿐이지 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수가 무토에 합고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유해금에서 그 수를 생각하지만은 이 개수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금만 있게 되죠. 오히려 금이 을목의 뿌리를 갖다가 베어버리게 되면 을목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운은 금수운으로서 수가 살아나야 되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아주 마음에 드는 지인이 있다면 지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주말 토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